안녕하세요. 마음을 열어주는 한 권의 책의 이화신입니다. 오늘도 북새통 안정환 실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자, 이번에는 난군 같은 남자들은 조금도 부럽지 않습니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난군 같은 남자들은 조금도 부럽지 않습니다. 제목이 엄청 긴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자, 이 책은 박시전을 현대적으로 다시 각색을 한 건데요. 과거에 박시전은 구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란말 출판사에서 이것을 중고생들을 위해 가지고 많은 사파와 함께 그림을 넣어서 새로 만든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요. 자, 영의정을 하던 이둑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서화에 아주 능통을 했는데요. 어느 날 박처사라는 사람이 놀러 오게 됩니다. 이 박처사라는 사람은 행색은 거지 같은데 시서화에 너무나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둑춘이는 박처사에게 홀딱 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박처사가 자신에게 딸이 있다고 이둑춘의 아들과 결혼을 시키면 어떻겠냐고 청혼을 하게 됩니다. 이둑춘은 그때 허락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둑춘은 승낙을 하고 아들 시백은 장가를 가기 위해서 박처사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박처사의 집은 산골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하고 돌아가려는 순간 박처사가 나타나서 자신의 집으로 안내를 하죠. 그리고 시백과 박처사의 딸은 혼인을 하고 첫남밥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이시백은 기절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 첫날 밤처럼 좋은 날 기절을 하게 되나요? 신부가 너무나도 못생기고 몸에 병이 있었기 때문이죠. 졸지에 이시백은 아버지를 원망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시집 온 그 딸은 집안에서 절대로 며느리 대접도 못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하인들조차 따르지를 않게 돼가지고 저 아버지가 나중에 별당을 갖다 지어주고 그쪽에서 기거하게 만들죠. 자, 박처사의 딸은 남편에게 급제를 하면 첩을 둘 수 있게 해줄 테니 열심히 글 공부를 하라고 하죠. 네, 그래서 시백은 과거에 급제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금이환양을 하는데 또 집에 들어가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 박씨가 둔갑술을 써가지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시백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가 잠자리도 들지 않고 내쳤는데. 그래서 잠자리 못 들어가고 계속 밖에서 배회하고 있는데 박씨가 부릅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그런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죠. 원래 조강지처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데 자신의 마음만 갖고 내치는 당신을 보고 참 남자들이 옹졸하다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난군 같은 남자들은 조금도 부럽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 책 제목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시백은 급제한 뒤 어떻게 되나요? 자, 조선에 출세를 해가지고 중용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명나라로 파견을 가서 거기서도 큰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병자호란이 터지게 됩니다. 근데 병자호란이 터지기 전에 박씨는 도수를 써서 이 일을 할 것을 갖다 조정에 알려줍니다. 그런데 김자점이라는 그런 영의정의 반대로 이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됩니다. 결국 적장 용골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강화도에 있는 왕까지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용골대의 동생 피골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피골대라는 사람이 박씨의 처소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박씨는 그 피골대를 죽이고 결국 용골대가 이 피골대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박씨를 갖다가 잡으러 옵니다. 네, 그럼 쳐들어오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 적장 용골대는 그 박씨 부인의 도술에 의해 가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박씨 부인이 한 얘기가 있죠. 세손이나 다른 사람은 데려가도 돼도 중전만은 데려가지 말라. 결국 그 용골대는 그 다른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돌아가다가 임경혁 장군을 만나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네, 정말 박씨 부인은 대단한 여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안 실장님은 이 책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렸을 때 사실 이 책 많이 읽잖아요. 근데 그 읽었을 때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남성 위주 사회인 조선을 갖다 비판하는 그런 글이었더라고요. 근데 현대도 솔직히 다르지 않거든요. 남성 위주의 사회고 여성들이 많이 차별을 받는데 이런 책은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남자의 치부와 여자의 능력을 갖다 얘기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고전 소설이지만 현대의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귀감이 될 만한 좋은 소설인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좋은 책 소개해 주신 안 실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도서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입니다. 남녀 간의 차이를 갖다가 재미있게 쓴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